직장인 회식의 필수 코스였던 노래방. 하지만 이젠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회식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이 젊은 세대들은 노래방 대신 당구장이나 커피숍을 선호한다고도 하는데요. 월요일의 오아시스, 노래방 현황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 직장 문화와 사회 변화에 대해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만 해도 뭐 단체 회식을 간 것, 또 그래서 노래방까지 간 것, 기억이 까마득한데 평론가님 어떠세요? 그 회사에서 간 건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저희 집은 아직까지 그 미풍양속을 좀 사랑하는 집안이라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네. 회사에서는 확실히 회식도 하지 않고 네. 회식을 해도 노래방이 웬 말이냐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노래방 좋아하는 편인데도 갈 일이 많지 않은 걸 보면 분명히 어떤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노래방은 직장인들의 회식 필수 코스였죠. 그렇죠. 보통은 그 노래방을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서 정밀하게 그 골라야 하는 그런 네네. 작업이었거든요. 인기 있는 노래방들은 뭐 미리 막 전화해야 선점해야죠. 되고 주말에 네네. 회식 자리도 시즌에는 없고. 선점해야 되고 이게 막내들한테는 안 맡기는 업무였습니다. 선배들이 빠짐없는 신곡과 풍부한 에코와 그리고 사장님의 서비스까지 고려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골랐는데 네. 이제는 노래방이라는 것 자체를 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요. 이게 91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 한동안 절정을 이루다가 지난해 그리고 뭐 2017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점점 퇴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처음 노래방이 생긴 게 그러니까 1990년대였죠. 네. 그 당시 저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뭐 부모님과 함께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친구들하고는 안 가보셨다는 강조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91년 3월에 99년이죠. 99년 3월에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초반에 생겨서 굉장히 성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코인 노래방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부산에 처음 생겼던 노래방은 한 곡에 200원을 내면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저도 90년대 초반에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99년 3월 이후부터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당시가 우리 가요의 화양 연화였어요. 네. 김건모 3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5년에 그 밀리언셀러를 네네. 기록을 하죠. 200만 장 이상 네. 팔립니다. 해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영업 제한도 풀리고 네. 또 가슴 아픈 얘기기는 한데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조기 퇴직, 명퇴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창업도 많아졌거든요. 콘텐츠하고 플랫폼이 다 공급이 되면서 노래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99년 상황을 보면 한 해 동안만 노래방이 8,000개가 생깁니다. 네. 전국의 노래방 수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데 중간에 줄어들다가 잠깐 늘어났던 저 2015년, 네네. 16년 저 시기에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코인 노래방이 각광을 받았던 그 시기예요. 네.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부산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일본의 가라오케 문화가 건너왔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퇴폐 내지 외색 문화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사실 초기에는 있었죠. 처음에는 이거 좀 일본풍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거 아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해서 당시의 기사나 사설들을 보면 무분별하게 그 노래방이 번져나가는 걸 우려하는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외국에서 어떤 문물이 들어오면 그걸 충분히 한국식으로 바꿔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한국식 노래방 문화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일본 본토로 다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철저히 한국만의 한국식 문화가 되죠.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에는 이 신규 등록한 노래방 숫자보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숫자가 뭐 2배나 많다. 네.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영향을 줬겠죠. 아무래도 근로 시간의 단축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1,413개, 그리고 밑에는 70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 숫자가 폐업하는 것보다 네. 그 절반 이하, 절반 가까이 되죠. 저런 상황이고 올해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창업한 노래방의 숫자보다는 네. 폐업한 숫자가 2배 이상 많은데 이런 분위기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유를. 첫 번째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명천에 가서 노래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밝은 시간에. 네, 그렇죠. 분위기도 네.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고요. 일단 이해하는 그 회식에 대한 컨셉이 달라진 건데 우리 때 부장님들은 내가 고기도 사주고 노래도 부르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82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내가 시간도 내주고 노래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스케줄을 끼어드는 걸 참을 수 없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높아진 성의식이 반영이 돼서 불필요하게 이성 간의 사적인 접촉을 하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네.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있게 되니까 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갑질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바뀌고 처벌법도 지금 나오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례는 한 6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게 괴롭힘이냐에 대한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아마 김혜성 앵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네. 때는 부서 회식을 안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여기에서 올 수 있니라는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일정을 부장 일정에 맞춰서 통보를 통보죠. 하면 네. 칼같이 모이는 거였는데 그게 한동안은 올 수 있니에서 이제는 아예 회식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만약에 부서 회식을 한다고 강압을 하거나 안 올 거냐고 물어보거나 이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그것도 괴롭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야 이렇게 짧게 부르는 호칭 있죠. 네. 이것도 반복이 돼서 상대가 기분 나쁘다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하니까 네.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회식 2차 코스로 노래방보다 뭐 네. 당구장, 볼링장 또 아니면 아예 커피숍에 가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정리를 한다. 이걸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회식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요. 그 과거에는 회식에서 과음을 해서 숙취에 시달린다. 이런 게 마치 공식처럼 돼 있었다면 이제는 가볍게 밥과 반주를 겸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긴다. 예컨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당구장도 이제는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건전한 시설로 많이 바뀌었고요. 볼링장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볼링장은 이른바 락볼링장이라고 해서 네. 가볍게 뭐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가 시설도 많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 아니라도 갈 데가 많고 이게 권력 관계 균형이 좀 생긴 거예요. 과거 노래방은 그 어르신들은 재미있고 후배들은 재미없는 박수만 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저기에선 모두가 같이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점이 늘어난 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네. 최근에는 다 같이 책 보면서 맥주 마실 수 있는 서점도 많습니다. 네네. 서점 자체도 변모를 하고 있고요. 카페는 그 커피 마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택시 할증 붙기 전에 집에 가자.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시간에 가자. 이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해진 만큼 회식만을 위해 노래방에 갈 일은 정말 뭐 줄어든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도 뭐 평론가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노래방을 좋아하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노래방 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시간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앞서 15년, 16년에 유행했던 것처럼 코인 노래방이 대세인 것 같고요. 이 상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같은 강남역 사거리에서도 그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있는 고 인근에 2번 출구 부근에서는
40, 50대가 손님의 절반, 그리고 분명히 사용하는 시간들이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같은 강남역 사거리 상권인데도 이제 10번 출구 쪽, 네. 여기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가는 그 젊은이들이 많은 쪽은 분명히 20대 손님이 많고요. 주말에도 손님이 많고 오전부터 손님이 많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손님 타겟을 좀 네.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거고요. 젊은 손님들이 가고 싶은데 꺼려진다고 하는 이유가 시설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네.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노래방들의 평균 그 업력이 14.2년이니까요. 네. 시설이 좀 낡았겠죠.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내에서 어떤 화재 예방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도 갖춰두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손님들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네.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노래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다른 이슈 하나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1.1%였죠.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좀 반등을 한 건데 어떻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그래프는 분기별 GDP 성장률인데 전기 대비 통계입니다. 네. 1분기에 마이너스 0.4%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네. 여기에서 1.1%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그 어느 정도 안정선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전기 대비로는 사실 GDP를 잘 평가하지 않고요.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계절에 따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분기에는 이 정부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정부가 차지하는 성장의 기여도를 보면 1분기에는 정부 기여분이 마이너스 0.6%포인트였는데 2분기가 되면 이게 1.3%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사실상 정부 재정이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민간의 기여도는 1분기에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끌어 갔다기보다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방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느냐 그 1분기에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내려보낸 교부금이 2분기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2분기까지 막 돈이 쓰였단 말이죠. 근데 2분기하고 비교한 3분기 숫자는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재정 집행률이 지금 역대 최고치니까요. 네. 이게 3분기 상황이 어떨지 아직 예단을 하기 어렵고 네. 일본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추경도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까지 지금 한 분기가 걸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당장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4분기나 돼야 집행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